세계 경제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 지금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때 기적을 만들어냈던 성장 엔진이 이제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꺼내들었는데, 과연 이 거대한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 성장률인데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게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요. 경제의 뼈대 자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해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본질을 좀 파고 들어가 봐야겠죠. 어떻게 그 눈부신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성공 때문에 만들어진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 걸까요? 한국의 성공 방정식 다들 아시죠? 바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잖아요.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아서 더 싸게, 더 많이 만드는 거요. 바로 그 공식이 이제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샌드위치 위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기술력으로 막 치고 올라오고 다른 한쪽에선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면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으니 말 그대로 사이에 딱 껴버린 거죠. 과거의 성장 모델로는 버텨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역설이 시작되는데요. 이 문제가 돈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이 돌지를 않고 꽉 막혀버렸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풀린 돈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시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딱 드러납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돈의 공급량, 즉 통화량은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 혁신적인 기업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그냥 쌓여만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 기이한 상황이에요. 경제 전체로 보면 돈이 넘쳐나는데 정작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혁신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한때 한국의 그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과거의 성공 공식부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1.0 시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정부가 그냥 대놓고 수출 대기업 편을 들어주는 거였죠. 어떻게든 생산 비용을 확 낮춰주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정부가 쓴 도구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아주 강력했죠. 첫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도 싸게 공급했고요. 둘째, 오른쪽에 나오듯이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그 예금 이자보다도 훨씬 싼 이자로 기업들한테 빌려준 겁니다. 이게 사실상 가계,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의 부를 기업으로 넘겨주는 거대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낡은 엔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아예 경제 시스템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달라요. 과거처럼 특정 산업을 콕 집어서 돈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 그리고 파이프라인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죠. 이 계획의 핵심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곳에 꽁꽁 묶여있는 돈의 물꼬를 터서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산업 쪽으로 콸콸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대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길을 터주고요. 그러면 정책금융기관들이 뒤따라 자금을 공급하고 이걸 보고 민간금융기관들의 막대한 돈까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게끔 시스템 전체를 그렇게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 실험이 만약 성공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돈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산업은 어디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 대담한 계획, 성공하면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한국 경제는 뭘 얻게 되는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요, 그 보상이 꽤 구체적입니다. 지금 가계 비주로 묶여있는 돈의 딱 10%만이라도 기업 투자로 방향을 틀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잠재 성장률을 0.3%포인트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엄청난 수치죠. 정부의 승부수도 아주 명확합니다. 어디에 베팅하고 있냐면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 AI 분야에 새로 만드는 성장펀드 자금의 무려 4분의 1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돈의 물결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고령화 시대의 필수 기술인 로봇,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와 백신, 또 국가 전략 기술인 항공우주 같은 이런 신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대수술은 과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벽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한 실험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의 미래가 바로 이 거대한 도박에 달려 있습니다.